우리 지리산의 서산 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서사님의 근황과 반갑습니다. 예, 서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일로 좀 오시겠어요? 이거 공주님 일로 오시죠. 안 들려요 거기 있어요. 공주님 일로 좀 오시죠. 이게 참, 매번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살아보니까 참 삶이 교수님들한테는 뭐 제가 뭐 좋은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제가 또 공부가 되고 이게 참 삶이 꼭 어떤 일방적이지 않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도 대중사님이 그래서 은혜라고 했겠구나. 서로 도와주고 사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가 준 것만 생각할 수밖에 그럴 의식이 안 열려 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특별히 뭘 얘기해야지 하고 크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정말 나도 많이 정리가 되고 이것도 유튜브 올려놓으면 제가 보고 계속 혼자 제가 들으면서도 혼자 연마해요.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은 뭐 그냥 여기는 뭐 늘 날씨 얘기를 할 것밖에 없네. 산천밖에 없어서 날씨 얘기밖에 없어서 우리 그 음성교당 한번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4월 달쯤에 오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좀 늦게 와라. 아직까지도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 기온이 맴돌기 때문에 그럴 때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추워 이러면 사람이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할 때 오면 좋겠다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청정 지역이라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줄 알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저쪽 운봉 또 원장님 계신 경혜원 이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청정 지역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확산되기도 하고 그 뉴스에도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확진자도 뭐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 뭐 문자도 안 하고 정부에 통제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집에 있다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는 시기라 아무래도 이때는 모든 게 다 느슨해질 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각자가 좀 굉장히 주의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넘기시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꺾여지는 때라 좀 더 조심해서 넘기셔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청정 지역이라고 걱정 안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다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저도 이제 계속 제가 한 거를 이제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부족한 것도 보이고 뭐 이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고 몸도 풀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뭐 더 많은 것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최소한 본전은 찾고 가겠다 하는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몸 공부, 마음 공부를 얘기해야지 내가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얘기는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간단한 행법 정도. 아까 그 대강훈 교무님이 얘기를 참 잘해줬어요. 가슴 여는 동작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체로 감정 기운은 가슴인 이 중단전에 막히거든요. 에너지, 기쁘고 슬프고 안타깝고 밉고 성내는 마음들이 대부분이 이 가슴으로 에너지가 쌓여요. 그래서 이 중단전은 감정의 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전이 잘 안 열려져 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속 그
감정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늘 막혀. 그래서 여기를 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쉬운 대로 가슴을 여는 이렇게 가슴을 여는 동작을 해가지고 자꾸 가슴을 벌려서 이 기운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재활의학을 하시는 저기 그 고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약간 그 목에 약간 디스크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약간 고개를 숙여서 뭘 하는 동작을 선하면서도 고개를 약간 숙이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면 내가 아랫배로 힘이 가니까 자꾸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하는 바람에 목을 자꾸 숙이는 바람에 이 목 쪽에 약간 디스크가 있어요. 이게 목이 할처럼 휘어야 되는데 앞으로 숙이다 보니까 일자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늘 목을 이렇게 풀어. 늘 불편하니까 습관적으로 목을 풀거든. 근데 이제 그 재활의학과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진짜로 공부는 내가 불편한 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른 자세가 나오는 동작을 취하면 불편한 것은 저절로 사라진다. 통증을 막고 있는 것들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이분이 저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쉽게 해서 목이 불편하니까 저는 목을 막 이러거든요. 이러고 막 이러는데 쉽게 해서 이쪽이 땡기니까 자꾸 풀라고 이쪽을 하면 또 이쪽이 결리는 거고 이쪽이 땡기니까 이쪽을 풀라고 그러면 이쪽이 결리는 것처럼 어느 거 불편한 걸 풀려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적인 걸 써야 되니까 다른 곳에 이상이 오니까 진짜는 뭐냐면 바른 자세를 취하면 불편한 것은 사라진다. 그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목과 어깨를 푸는 동작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가슴을 열고 어깨가 잡아지고 목을 뒤로 열면서 이 동작을 통해서 어깨, 등뼈, 목뼈를 뒤로 해서 라인을 잡아주는 바른 동작만 취하면 불편한 것은 저절로 사라진다. 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을 이렇게만 푸는 거야. 이렇게만 푸는데 정말 그러고 하니까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풀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풀면 약간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근데도 하고 나면 뭔가 개운치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했는데 오른쪽 목이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단순한 동작.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불편한 걸 자꾸 버리려고 그러고 불편한 걸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한마음 청정하게 서 있고 한마음 바르게 딱 서 있으면 불편한 건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 불편한 걸 없애려고 하니까 또 반작용이 또 생기는 거지. 몸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래서 역시 고수들은 정신세계가 똑같구나. 야, 전문가들은 뭔가 정신세계 들어가면 똑같은 그 원리를 보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수긴 고수했는데 아까 얘기한 이 동작, 가슴 열고 하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거북목, 이게 거북목 치료법이에요. 거북목, 그다음에 어깨, 등 그리고 가슴이 막혔던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동작이죠. 근데 요거를 할 때 이걸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숨을 가슴으로 들이마시면서 이거 동작을 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하는 동작이고 제가 해보니까 주먹을 쥐고도 해보고 뭐 이걸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동작이 손을 핀 채로 약간 손가락에 약간 힘을 주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열면서 고개를 들어젖히는 동작. 손가락 끝에 힘 주면서 팔을 밀긴 미는데 손가락에 힘 주면서 밀어주는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고개를 들어젖히면서 깊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시원하게 열어주는 동작.
평상시에 이 동작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호흡법을 그때 그 할명호흡 하시는 그 고수한테 할명호흡을 배워가면서 저도 내가 몸을 치료하고 그 제가 그 단전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단전에 적이 생긴 거예요. 힘을 계속 주니까 거기에 뭉쳐버리는 거예요. 뭉치면 통하지 않거든. 근데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자꾸 힘을 주고 단전에 힘 주고 단전에 호흡할 때도 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뭉치면 막히고 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자꾸 차고워져. 단전이 배가 따뜻해야 되는데. 잘못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할명호흡을 이걸 하면서 풀었거든요. 그 고수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근데 이 호흡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몸이 열어지면 호흡은 저절로 단전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를 알았어. 나는 단전 호흡을 하려고 막 아랫배 힘을 주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몸을 열어주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완전히 열어주니까 호흡이 저절로 단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을 이해했어. 아이들이 왜 아랫배로 숨을 쉬는지, 스트레스도 별로 없지, 아무 생각 없지, 몸은 부들부들 열어져 있지, 이러니까 아랫배로 그냥 저절로 호흡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예. 그래,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위적으로 하면 뭔가 힘을 써야 되거든. 힘을 쓰면 막히는 부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얻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의야를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무의야 했는가 했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무의야를 되어야 최대의 손실함이 없는 얻는 게 나왔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얻는 건 있는데 반드시 잃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가슴을 여는 동작을 해서 몸을 자꾸 열어주면 나중에 자기는 처음에 가슴 호흡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아랫배까지 숨이 저절로 쑥쑥 들어가요. 몸이 열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가슴 호흡을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단전을 잡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로 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지리산 오시면 제가 지리산 오시면 알려드리고 자 그래서 이 가슴 호흡을 습관적으로 뭔가 답답하다 가슴이 뭔가 슬프고 뭔가 막히고 있는 그리고 뭔가 어깨와 목이 불편하고 머리가 무겁다 이럴 때는 늘 이렇게 이 간단한 동작 그냥 가슴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 들이치면서 이때는 이제 호흡이 중요하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으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열고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동작에는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속으로 좋다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말을 내뱉으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좋다 이렇게 하면 몸이 더 열어져요. 이따가 제가 이 두드리는 거 알려드릴 건데 내가 할 때마다 희한하다. 왜 그러지? 내가 언어를 내뱉으면 훨씬 더 강렬하게 몸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숨 들여 마시면서 가슴 열면서 좋다 하면 뭔지 모르게 더 자극이 오면서 시원한 느낌이 와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 혼자 있을 때. 그렇죠. 하면서 좋다. 왜냐면 좋다고 해야 이게 일체이심조라는 얘기가 맞아요. 마음에서 좋다고 얘기하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걸로 인식하는 거야. 우리는 늘 착각을 해. 내가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얘기하면 그걸 좋은 거로 얘가 착각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보면서 기쁜 거야. 내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 남자들은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꽃을 사면 차라리 저 가지고 맛있는 밥을 사 먹지. 저걸 시드는 꽃을 왜 돈 주고 사줄까 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 여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꽃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야. 그 꽃 아름다운 막 기분이 확 좋아지고 막 행복해진다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뭐 느낀 적은 있지만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야. 그 사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지니까 몸에
어떻게 좋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 희열감이 일어나면서 뭐 몸에서 막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쫙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식을 가지고 동작을 하더라도 가슴 숨 들이마시면서 좋아, 가슴이 열리고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기분 좋아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훨씬 더 몸이 열어진다. 그거 아시고, 이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오시면 한번 실습해드리고. 그래서 이 가슴 여는 동작을 평상시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조금 약하니까 제가 두드리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저도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동작이 나와. 이렇게 약간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 자발동공처럼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행법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동작들을 만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평범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건데 하고 나서 가만히 자꾸 가르치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좋은지가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된 거야. 이 두드리는 동작은 처음에 이 손을 쓰거든요. 손바닥을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 때 손끝에 힘이 가요. 힘이 안 간 채 두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몸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손끝에 힘이 있어야 몸이 시원해지거든. 힘이 없으면 안 시원해져.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팔이 아파. 근육이 없으니까. 특히 여자분들, 어른들, 여자 어른들은 이 근육이 없으니까 아파. 그럼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돼. 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력이 있어야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몸의 기본은 근력이에요. 그래서 이 근력 기르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 하기가 힘드니까, 운동하기가 힘드니까 두드려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손끝에 힘이 가. 우리가 손끝에 힘이 가면 나중에 왜 손끝과 발끝 힘이 약해지냐면 몸의 에너지가 가장 말단으로 가는데 제일 약해요. 에너지 전달이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장 기운이 약하거나 오장육부가 약하거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손끝과 발끝으로 혈액이 전달이 잘 안 돼. 에너지가 끝까지 안 가니까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손끝 발끝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드려서 그 힘을 인위적으로 길러주는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근육 운동이 되고, 또 두드릴 때 경락을 두드리니까 경락이 열어져요. 몸에 있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장육부가 운동을 못 해요. 오장육부도 자발동공인데, 근데 이 자발적인 거를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인 거예요. 숨을 깊게 강하게 들이마시면 그때 오장육부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호흡이 짧아지니까 오장육부 운동이 점점 약해지면서 안 좋은 게 안 좋은 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근데 호흡을 많이 한 분들은 계속 아래 그 내장 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젊게 사는 거야. 운동을 하든 뭐 걷기를 하든 뭐 하든 걷기를 하든 뛰기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이 거칠어지거든. 그리고 깊게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장육부를 운동을 시키고. 근데 그 호흡을 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호흡을 해가지고 하셔도 좋지만 이제 그게 호흡이 사실 고수가 되면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두드려서 오장육부를 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00회부터 이렇게 두드립니다. 손끝을 가지고 100회를 시원하게. 자, 아까 얘기했죠?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두드리면 시원하죠. 약간 시원함이 있어요. 그러면 아우 시원하다 할 수 있으면 말로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고 앞머리를 내려옵니다. 앞머리는 에너지가 내려오다 막히는 부위예요. 여기서 대체로 막혀. 그러니까 앞머리를 뚫어주는 거야. 앞머리를 뚫어서 머리가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앞머리가 늘 아파. 여기서 에너지가 흐르질 않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뜯으시고 자 올라오면서 다시 100kg 올라오셨다가 이번 옆머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각을 많이 하면 여기가 막혀요. 막히는 부위를 뚫어주는 거예요. 자 옆머리 뚫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자, 잡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번민이 사라진다. 아,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또 드시고. 자,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뒷머리. 뒷머리는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면 에너지가 여기 올라오다가 여기도 약해져요. 여기를 뚫어서 에너지가 일단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돼서 이게 주천을 해야 돼요. 주천을 해야 내 몸이 활성화되는데 대체로 여기서 막혀.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거예요. 뒷머리 뚫어주면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가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말을 한번 해보죠. 말을 하고 어차피 음소거 돼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 목 시원하게 목 뒤를 이렇게만 해도 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팔이 뻐근할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도 팔이 뻐근해. 그만큼 내가 근력이 약한 거야. 근데 이 동작만을 하더라도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외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공. 내공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오장육부를 강하게 해주면 내공이 생기는 거고, 외공은 내 몸의 근력을 단련해서 근력이 강화되면 외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공이 강해지면 그걸 금강불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돼. 그럼 따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일석이조로 근력도 운동도 되고 몸도 되고 하는 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부위가 왼쪽 목 옆라인. 여기가 이제 사람의 몸이 이 혈맥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뭐 약간 그 하수구처럼 정화작용을 해줘요. 근데 여기가 막 거름작용이 있다 보니까 막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거예요. 여기 임파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목 옆 라인 여기를 똑똑똑 두드려서 풀어주시면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자 내려오다가 어깨 라인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자, 팔뚝을 손등 위쪽으로 해서 옛날에 내가 잘 모르고 안쪽으로 두드렸더니까 한의학 그 박사님이 교무님 여기 손등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예, 그렇군요. 이랬는데, 자, 손등을 가지고, 자, 두드리면서 시원한 감각이 들어. 팔이 시원한 느낌으로 두드리시고, 손등. 손바닥. 안쪽팔뚝. 시원한 느낌 찾으세요. 아이고, 팔이 시원하다. 팔이 뭔가 저리저리 하면서 시원하게 느낌이 오도록, 아이고, 시원하다. 지금 두드리시면서, 자, 어깨까지 오셨다가, 자, 이번에 이제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 내려가셨다가, 자, 겨드랑이 여기, 이 라인이 두 번째 임파선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두 번째 여기서 정화작용을 해죠. 여기 또 막혀요. 여기를 손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겨드랑이 팔뚝에서부터 가슴 밑에까지 겨드랑이 부위를 두드려 주십니다. 풀어줍니다. 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가 아파. 왜? 여기가 막혀가지고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기는 원래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하수구처럼 뚫어줘야 되는데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여기서 걸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통과를 못 시키니까 막혀가지고 아프거든. 이렇게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반대편 목 옆 라인 임파선. 자, 시원한 느낌 찾으시고 시원하게 두드리시고 그다음에 어깨도 시원하게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느낌으로 그다음 팔뚝 위에를 들어서 시원하게 두드리시고 손톱까지 두드리시고 손바닥 안쪽팔뚝 그다음에 어깨로 오시고 자, 어깨 시원하게 자, 시원한 느낌으로 들으시고 이러면서 가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날 이렇게 해서 팔 밑에부터 겨드랑이 이렇게 두드리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장육부를 이제 손으로 이제 두드리십니다. 자, 가슴부터 심장을 의식하면서 자 심장이 시원해진다 생각하시고 시원하다
말로 뱉으라 그랬죠? 아이고, 가슴이 시원하다. 아이고, 가슴이 시원하다. 하면 다시 가볍게. 아이고, 시원하다. 자, 자기 옆가슴 밑에 보면 여기 양쪽 폐가 있어요. 폐. 여기 가슴 약간 밑에 폐가 있어요. 폐를 두드려서 폐를 열어줘요. 폐도 시원하게. 아이고, 배가 시원하다. 가슴이 시원해진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내뱉으면서 두드리시고, 그다음에 왼손을 명치. 자, 왼손을 명치, 오른손을 복부. 복부 아랫배, 이 아랫배에다가 대시고, 여기를 위장하고 소장과 대장을 두드리면서, 자,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아이고 시원하게 푼다 생각하시고, 이가 안 좋은 분들은 여기 두드리면 끄덕끄덕거립니다. 시원하게. 그다음 두드리는 부위가, 자, 오른쪽 갈비뼈 밑에 오른쪽 갈비뼈가 이렇게 생겼죠. 갈비뼈 이렇게 밑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간, 왼쪽에는 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 바로 밑에 있는 이 약간 이 곡선 라인 이쪽 바로 밑에를 두드리면서 간과 비장 하고 비장을 시원하게, 아이고 가슴과 간과 비장이 시원한다 생각하시고 두드리시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옆구리. 자, 옆구리 요 경락은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호흡을 하게 돼 있어. 단전을 하는데 못 느낄 뿐이지. 이게 대맥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전에서 숨이 돌아가면 여기서 맥이 생깁니다. 대맥이 생겨서 이렇게 흘러가져요. 여기를 뭐 다른 데서 태국 문양이 생긴다는데, 요 대맥을 열어주셔야 단전에서 호흡이 그 맥을 따라 잘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옆구리에 있는 이 대맥, 옆구리 경락을 옆구리 대맥 시원하게 돌리시고, 그다음에 손 들어서 뒤에 신장, 허리 위에 바로 신장이 있죠. 자, 신장 부위를 시원하게. 그다음에 이제 주먹을 쥐시고 이 주먹뼈를 가지고, 자, 허리부터 자근자근 두드려주세요. 허리 두드리시고, 이러면서 엉덩이 옆라인, 네, 옆라인 내려오시고, 이건 앉아서 하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핀 상태에서 엉덩이 옆라인까지 시원하게 두드리시고, 다리를 딱 펴요. 다리를 펴고, 현 상태에서 주먹을 가지고 허벅지 옆라인 두드리면서 내려오시고, 허벅지를 툭툭툭 두드려서 내려오시고, 허벅지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다가, 자, 무릎 부위를 두드릴 때는 아까 전에 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드리면서 두드린다 생각해요. 아, 내가 무릎이 굉장히 소중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보셔 알지만 허리, 골반, 무릎, 발목 이쪽이 약해지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무릎은 내가 공들인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내가 공들여서 한다 하는 마음으로 두드리셔야 돼요. 다른 데는 무심히 두드리지만 무릎만큼은 공들인다 하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넣어줘요. 자, 그리고 내려오면서 종아리 내려오시다가 이 바깥쪽 라인과 안쪽 라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잘 보이려는 거 있는데, 이 허벅지 바깥쪽 라인, 그 다음에 다리 안쪽 라인, 여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간신, 비장간신장, 위담방, 위장담, 방광 경락이 바깥쪽과 안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를 두드려서 경락을 풀어주는 거예요. 안쪽, 자, 이번에 안쪽 종아리 두드리고, 안쪽 무릎. 자, 무릎을 두드릴 때는 공들인다 생각하세요. 공들여서 내가 두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 돌리시고, 자, 이번엔 손바닥을 펴서 허리부터, 손바닥을 펴서 허리부터, 허리, 엉덩이, 가지고 허벅지. 시원하게. 그러시다가 바깥쪽 무릎. 이렇게 엉덩이가 생각하고 무릎. 자, 내려오시면 종아리, 바깥쪽 종아리. 자,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발목까지. 주먹을 칠 때는 발목이 안 두드러지는데 손바닥을 필 때는 발목까지 두드러지고 발목까지. 바깥쪽 발목. 바깥쪽 발목까지 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발등. 발등. 그 다음에는 발바닥. 들이시고, 저는 보이기 위해서 다리를 오므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핀 상태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핀 상태로. 그 다음에 안쪽 발목. 안쪽 종아리. 안쪽 무릎. 허벅지. 안쪽 허벅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파선. 목과 겨드랑이와 다시 내려오면서 이 허벅지 안쪽 라인, 이 Y자 라인, 이 안쪽 라인을 통해서 설명이 흘러가거든요. 여기를 손날을 들어서 이 Y자 존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주세요. 여기가 아프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손날을 들어가서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부. 자, 시원하게.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안전치기. 손을 들어서 아랫배를 힘있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이렇게 두드리시면 1차적으로 몸에 있는 머리부터 다리까지 경락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두드리니까 손끝에 힘이 가서 손끝에 힘이 가고. 근데 여기까지를 제가 가르쳤는데 하다 보니까 발끝에 힘 주는 동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를 핀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발끝 부딪히기. 발끝을 한 300회 이상 100번도 금방 두드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 이렇게 가지고 300회를 치는데 100번 하다가 힘들어 쉴 수도 있고 200번 하다 힘들어 쉴 수도 있고 자꾸 하다 보면 300번을 가요. 이렇게 하면 발끝이 열어지기도 하고 이 라인, 안쪽 근육 라인이 강화가 되고 여기가 경련이 열어지면서 근육이 강화돼서 이 정력에도 좋고 발끝에도 좋고 다리가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이 동작까지 해서 하시면 손끝에 힘, 발끝에 힘, 경락, 오장육부 다 열어집니다. 약간 덥지 않나요? 내가 덥나? 하고 나면 좀 덥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몸이 좀 시원해졌죠. 몸이 좀 시원해지고 몸이 시원해지면 머리도 맑아져. 머리도 개운해져. 이게 몸과 마음이 갖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산 용사님께서 영이 기를 머금고 기가 영을 머금는다 그러셨거든요. 영과 기가 같이 영이 기를 머금고 있고 기가 영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영이 작용하면 기가 작용하고 기가 작용하면 영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몸을 열고 풀어주면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게 서로 관계된 상관 이치지. 그래서 영육상들이 나온 건데, 자 이제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뭔가 피곤하다, 뭔가 답답해, 머리도 답답하고 어깨도 답답하고 몸이 뭔가 찌뿌둥해. 그러면 그냥 두드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냥 잠깐 뭐 1, 2분이라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쉽게 해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 아니면 이제 대중 공간에 있다. 그럼 대중 공간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은 걸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모은 걸 가지고 이렇게 아까 가는 길은 똑같아요. 가는 길은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뭐 이렇게 정신이 싹 맑아지고 몸이 싹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손끝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오히려 손끝이 이게 그 기공에서는 기침이라 그러거든요. 기에 침을 놓는다. 손끝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침을 놓는다 가지고 기침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두드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을 좀 다스리는 공부를 하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 몸도 좋고 마음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스트레스와 감정과 모든 것들은 에너지예요. 마음에서 영에서 기를 불러냈단 말이야. 영에서 슬픈 기운을 불러내고, 영에서 성리는 뜨거운 기운을 불러내고 하나는 기운을 불러냈기 때문에 에너지의 작용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지. 에너지가 살아오려면 언제 있어? 뭐가 있었지? 기억뿐이야. 옛날에 화내고 성내고 기분 나쁘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기억뿐이지 현상은 없어요. 그랬었던 것 같아. 내가 기분 나빴었던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 아직도 그 에너지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안 풀어진 거예요. 근데 풀어져 나간 에너지는 생각하면 감정은 없어요. 그냥 기억만 있어.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뭐 이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실존하지 않아. 풀어지고 나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인 거지. 시간이 많이 될까 봐 제가 막 줄여서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으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화면상으로 이 비법을 전수받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지리산에 가서 한번 4월 달에 한번 받기로 했는데, 회의 끝나고 오늘 문납감정 끝나고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슴을 여는 호흡과 몸을 두드려주기만 해도 이렇게 저도 온몸 구석구석이 아파요. 막 특히 여기 갈비뼈 쪽에서 생긴 거 못지않게 이렇게 많이 사갔는가 봅니다. 선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서사님 강의 듣기 전에는 몸을 좀 먼저 풀고 이렇게 가슴도 먼저 열고, 몸 이렇게 두들기는 것은 각자 조금씩 집에서 하던 잘 안 되거든요. 이때만큼이라도 함께 서사님이랑 한 10분이라도 좀 두들기고 이렇게 마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몸이 좀 먼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지리산에서 먼저 비법은 먼저 전수 받고, 그러면 서사님이 여러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바로 하면 바로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받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리산 한번 왕래했을 때 이 가슴을 여는 호흡과 몸을 두들겨주는 그 공부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마지막 선법비 때는 서사님이 여러 말씀 하면서 자 머리 오면 다 알아서 이렇게 두들기고, 다리 오면 이제 허리, 어깨 이렇게 하면은 다 너무 쉽게 따라하기가, 그럼 서사님께서 여러 말씀 안 하셔도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냥 한번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 그러면 서사님 하신 말씀만 보면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말씀도 하시랴, 화면도 돌리랴, 당신이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랴 그렇게 하니까 당신만 땀이 나셨어요. 저희는 몸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한 2번 두드려줘야 되는데 못했네.
다음 선먹기 때는 이렇게 가슴도 좀 열고 딱딱하게, 물론 짧은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슴도 좀 열고 좀 몸 좀 풀고 이렇게 서사님 말씀 받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요 와서 내가 몇 년을 해봤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거야. 간단한데 굉장히 효율적이야. 손, 근육, 경락, 장기, 그리고 그렇게 몸이 열돈하고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들이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운동도 하면 더 좋긴 하지. 오늘은 서사님의 가슴 열기 호흡과 이렇게 몸을 경락이나 경맥을 열어주는 두들김 요법에서 이제 강의가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그냥 보내시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질문을 하나 해야겠네. 제가 저번 주에 들었던 질문 해드려도 되겠죠? 오늘 특별히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끝나고도 서사님 바로 안 나가시니까 질문해 주시고, 저번에 받았던 질문 중에서 교수님들이 삶의 어려운 경계와 일과 어려운 경계가 닥쳤을 때 진로, 그러니까 교당에서 기도도 있지만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묻고 확실한 답을 좀 듣기도 싶고, 이런 우리들이 보통 그 심리 있잖아요. 또 그네들이 가면은 답도 이제 신기가 오니까 답도 주고 쉽게 그거에서 답도 얻고. 근데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아니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점을 보는 거, 때로는 운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 그래도 저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먼저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게, 해야 할 때는 이제 크게 보이는 게 좋긴 한데, 막상 유튜브를 보니까 내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내 얼굴밖에 안 보여서, 조금 같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약간 현장감이 떨어져서, 여기서는 안 그런데, 그래서, 녹화 방식을 그냥 저번처럼 다 똑같은 얼굴 크기로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쩐가 모르긴 하여튼, 지금은 괜찮은데 유튜브에서는 좀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무당, 저도 딱 한 번 점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부교무 때, 전주에 있을 때 부교무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출가해가 사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내가 여기를 더 있어야 되냐, 가야 되냐 하는데 그게 결정도 안 되고 불편하니까 누가 야, 그럼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이 잘 본다고 가보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나고 와서 보니까 내가 평온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온전하면 안 찾아가요. 근데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내 불편함을 감당이 안 될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아이고 착하다 착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안쓰럽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그냥 있어야 되나 어쩌야 했는데 물어봤는데 지금 그때도 그러고 특별히 남쪽으로 가면 좋다 어쩌다 그 얘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무당들이 선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걸 못 본다던데 그러다 중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어두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다가 몇 마디 듣고 나서는 특별히 특별한 얘기 없더라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선하는 사람 거는 정말 못 본다던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선을 한 거야. 선정을 딱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서서히 정신을 차려서 선을 딱 하고 있으니까 진짜 무당이 말을 하다가 안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주저주저 하다가 말을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오다가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경험밖에 없어요. 없고 이제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관심은 있었지. 사주를 보니까 사주는 자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질을 변화시키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근데 사주도 보면 그 겉사주가 있고 속사주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속에 숨어 있는 성격이 있어. 그거를 보게 되면 정말 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게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난 이런 걸 고쳐야겠구나. 이제 뭐 그런 건 도움이 되는데 점은 사실 저도 뭐 제 주변에 제가 약간 영적인 세계를 공부해서 그런가 몰라도 제 주변 인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만신형이라고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우주에 있는 모든 신을 모셔둬가지고 하는 옛날 그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형이 있고 본인이 또 여호와의 후신이라고 하는 또 그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주변에 유유상종이라고 약간 그런 유의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얘기를 하지.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말 수준이 높은 고위급의 영들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생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여하지. 그런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하지. 뭐 이사 가라. 저거 해라. 이러지 않아. 그거는 약간 그 조금 떨어진 급들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한참 그런 데 관심 있어서 봤는데 그 무당들의 수다를 보니까 무당들도 자기 분야가 있어요. 사업에 밝은 무당, 연애에 밝은 무당, 뭐 재물에 밝은 무당. 무당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알지 못해. 자기 분야가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궁금해서 갔다 하더라도 그 무당이 그 분야에 바른 사람인지 안 바른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대충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 대체로 제가 경험해 보면 무당들이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드물어요. 간혹 맞추기도 하는데 왔다 갔다 해. 봐봐요. 뭐 대선 나온다고 그 후보 그 예언한 사람들이나 뭐 있다고 예언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 맞는 거 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미래는 맞추기가 어려워. 근데 과거는 귀신같이 맞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귀신같이 알아. 지나간 일은 귀신같이 맞죠. 귀신이라. 제가 이제 저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기도하다 보면 좀 그게 좀 알아지는 게 있어. 쉽게 해서 뭐 어디 뭐 원광대학 직원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희한하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합격하겠다 안 하겠다가 딱 결정이 돼 있어. 된다 안 된다가 딱 결정이 돼 있어. 아, 이 사람은 합격하겠다. 안 되겠구나 딱 결정이 돼 있어. 근데 거의 8, 90%는 그게 맞아. 근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기도하다 보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근데 오늘 왜 안 되는 걸로 나오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뭐 이걸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운명도 다 바뀌어버려요. 이 미래라는 거는 쉽게 해서 내 선택에 달린 거야. 제가 뭐 안철수 씨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 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분은 내가 무당이라 그랬으면 안철수 씨한테 데리고 나가지 말고 정치하지 마시고 안철수 씨는 저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술자 과학자가 되셔서 살면 일생을 정말 그 모든 사람 존경과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세요 하고 나는 내가 만약에 무당이었다 그랬으면 그렇게 조언했을 거야. 근데 안철수 씨는 지금 정치로 갔잖아요.
얼마나 험난해. 험난해. 앞으로도 험난할 거야. 왜? 본인이 정치인인 기질이 아니거든. 정의로운 사람이거든. 근데 그 고모주스가 있는 그 정치에 가가지고 그 정의로운 사람이 살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자기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 타협과 교섭과 뭔가 주고받고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넘나드는 그런 세계라 내가 사명감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는. 근데 그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만약에 예언자라 그랬으면 나는 저 안철수 씨한테 정치 가지 말고 그냥 그 기술직에 있으면서 가시다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얘기했을 거야. 근데 안철수 씨는 정치로 갔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왜 부와 길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저 험난의 길을 왜 저 사람은 왜 저 길을 갔지? 저 사람 선택을 잘못했나? 누가 옆에서 조언을 잘못했나? 누가 뭐 미래에 잘못 봐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철수 그분의 본인의 선택이거든. 왜? 그렇게 과학자로 갔으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정치인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과학자로서 걸으면서 겪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게 아프지. 이게 경험이라는 게 이게 편안하지 않아요.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거라 편안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 근데 정치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인간의 분상과 그 사람의 법칙과 제도의 부조화와 그 조직의 병폐를 수많은 걸 보면서 그걸 다 겪으면서 뭐냐면 안철수 씨는 그 과학자로서의 삶에서 얻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의 지식들을 얻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길을 안철수 씨가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얘기를 왜 하냐? 괴로우면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뭔가 꽃길을 걷고 싶고, 뭔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좋은 길을 가고 싶고 이러는데, 어, 어느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내 길이에요. 제가 지리산 안 오고 좋은 훈련을 갈 수도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섭외 좀 하고, 뭐 때 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뭐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오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난 내가 정말 훈련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막 그랬는데 저거 하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랬는데 요 오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거거든. 인생은 그런 거. 괴로움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 자기 길이 있다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해지겠다면 뭐 그러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 한번 어쩌다 한 번은. 근데 이제 그게 맞으면 이게 맞으면 어떡하겠어.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님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다가 보면 자기의 판단력이 사라져요. 내 영혼이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안 잡아주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영혼들은 계속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뭔 일을 하든가. 그 일이 맞는 것 같아도 이 일에서 또 얻을 게 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불안한 감정 때문에 뭔가를 묻고 어쩌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약하게 하는 방법.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갈등을 이겨내고, 내 불안함을 내고 극복하고, 내 불안함 속에서 지혜를 내보고, 내가 힘들고 흔들렸을 때 더 마음을 내서 내가 선택을 해보고, 그래서 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까 하고 막 의지를 내고 신념을 내고 지혜를 내고
그러면서 내 길을 개척했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하고 싶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성장이 더뎌져요.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뭐 그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뭐 그 사람이 점이 엉터리다 졌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니야.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영혼의 마스터들 스승들은 절대로 그 사람의 선택에 앞서서 단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기다려줘.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윤회에서 다시 고통을 겪으면서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안정을 취하며 갈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 내가 선택할게. 그게 영혼의 마스터들의 영혼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야, 윤회해. 야, 저기 가. 이렇게 얘기 더 좋아. 이렇게 하자.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안 보는 거지. 뭐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는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참 어제 며칠 전에 한 화정에 전에 있던 교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당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당 가서 기도를 교무님들은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시간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그리고 너무 일과 인연관계가 바닥을 칠 때에는 얼른 답을 주거나 운세를 봐서 이렇게 점을 보는 이런 곳에서 얼른 확답을 듣기를 그 조급한 마음도 있긴 한데 그게 어떤 때는 확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보면 답을 또 운세나 지금 나의 운세 현재 겉으로 볼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상 운세에서는 안 좋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더 교무님 외람되지만 참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러십니까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못했습니다. 서사님 오늘 서사님 말씀에 생각되는 바가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분 있으시면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후배 하나가 천도제를 교당을 이제 새로 갔어요 올해. 우리 보통 교당을 새로 가면 그 교당에 천도제를 지내거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연가가 없진 않아요. 연가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게 되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영적인 기운들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뭐 그런 게 있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천도제를 항상 지내라 그래. 근데 그냥 지내면 되는데 어디에 또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네가 뭐 천도제 지내니까 연가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연가에 뭐 치일 수 있다든가 그 얘기를 또 해가지고는 자기가 천도제를 못 지내고 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답답하다. 네 두려움이 어둠을 낳지 않느냐. 네 두려움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뭐 약간의 뭐 탈 수도 있겠지. 약하면 탈 수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공부 아니야. 그러면 더 천도제 더 열심히 하고 더 해야지. 대종사님이 그거 하라고 내놨는데 천도제 본문 매일같이 읽어도 전성이 빠르다고 해놨는데 아니 그거 그런 말이 두려워 안 하고 저러고 그러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그게 옳은 거냐 이거지. 이게 옳은 거냐. 법대로 살아라. 하라는 대로 하고 자꾸 아니니 기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바르게 치사해서 가면 돼요. 가면 돼. 운세나 이렇게 점을 보거나 운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여쭤봐도 좋겠습니다. 딱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서사님의 법문도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급할 때는 또 가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 모 교도님이 그
그 무속인 새해 신년운석 보러 갔더니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러 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는